정보처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아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신 여러분들은 필기시험에서 좋은 결과가 있으셨기 때문에 실기시험을 준비하시기 위해서 여기저기 정보를 찾아다니시다 여기까지 오셨을 거예요. 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필기시험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산이 여러분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자, 바로 정보처리 실기시험이죠. 자, 어떻게 하면 실기시험에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자, 이번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하셔야 실기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실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보처리 실기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안내해드리고요. 자, 실기 기출문제 어떻게 기출되는지 한번 분석해 볼 거예요. 그리고 정보처리 실기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시기 위한 합격 전략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러 강의에 대한 안내를 맨 뒤로 뺐어요. 여러분들 뭐 광고라고 생각하실까봐 자, 맨 뒤로 뺐고 제 강의를 수강하시지 않으셔도 좋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정보처리 실기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간절히 원하신다면 자, 마지막까지 귀 기울여서 함께 해주시길 바라요. 자, 그러면 먼저 제 소개를 드리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저를 지겹게 보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보처리 실기시험 준비한다라고 하니까 이미 합격하신 주변의 분들이 뭐 유수쌤 강의 들으면 된다라고 해서 자, 물어물어 찾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자, 저는 유수라고 하고요. 올해로 제가 정보처리 기사산업기사 강의를 19년째 진행하고 있고요. 자, 온라인으로는 15년째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오프라인에서는 강의하지 않고 온라인으로만 여러분들을 만나 뵙고 있어요. 지난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정보처리를 준비하시는 가장 많은 분들이 제 강의를 수강을 하셨고요. 자, 오늘 오프라인 통틀어서 가장 많은 합격자가 제 강의를 통해서 배출이 됐어요. 자, 오랫동안 많은 분들이 수강을 하시고 최다 합격자를 배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이유가 있어서겠죠. 그죠? 자, 저를 믿고 따라오시는 여러분들 분명히 합격하실 수 있도록 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합격으로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믿고 따라오시고요. 자, 마지막까지 우리 신명나게 열심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분명히 좋은 결과 거두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정보처리 실기시험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안내를 해 드릴게요. 자, 일단 필답형 시험입니다. 실기시험이라고 하니까 무슨 컴퓨터로 하는 작업형 시험이 아니고요. 필기시험과 똑같이 여러분들 시험지 나오고 OMR 카드가 나와요. 그래서 OMR 카드에 정답을 마킹하는 필답형 시험이에요. 그리고 하루에 시험을 다 봅니다. 가끔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보처리 시험을 하루에 다 봐요. 오전에 기사 시험 보고요. 오후에 산업기사 시험 봅니다. 전국의 정보처리 시험에 응시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이 똑같은 문제로 똑같이 시험을 보십니다. 아시겠죠? 시험 기간 보니까 뭐 2주로 돼 있던데요. 그거는 사무자동화산업기사나 무슨 뭐 전기기사와 같이 작업형 시험일 때 하루에 시험을 다 볼 수 없기 때문에 2주간에 걸쳐 시험을 나눠보는 거고요. 정보처리는 필답형 시험이기 때문에 하루에 다 봅니다. 아시겠죠? 자, 시험 시간은 산업기사는 2시간 반이에요. 기사는 3시간입니다. 여러분 필기시험 시험 남아 돌았죠. 그죠? 아마 시험 필기 한 반 정도 지나서 아마 퇴실하셨을 거예요. 실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부족해서 떨어지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자, 2시간 반 3시간입니다. 시간 충분합니다. 자, 그러면 과목을 먼저 보면 필기와 똑같이 5과목이에요.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과목당 4문제에서 6문제 정도, 보통 5문제 정도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 시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달라요. 자, 따라서 몇 문제가 출제될지 모르지만 보통 4문제에서 6문제. 그러나 통상 5문제이기 때문에 약 25문제 정도를 여러분이 풀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40개 보기 중에 선택하는 필답형 시험입니다. 자, 저는 이거를 주관식 비스무리 객관식이라 그래요. 자, 일단 객관식은 맞아요. 왜냐면 분명히 정답 찾아서 OMR 카드에 마킹하는 거니까 객관식인데 우리 필기시험에서와 같이 사지선다형 4개 중에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40개의 보기가 나와요. 자, 이 40개의 보기 중에서 정답을 찾아서 마킹하는 그런 시험 형태입니다. 따라서 객관식은 객관식이지만 거의 뭐 주관식과 같죠. 내용을 모르면 40개 중에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의 주관식과 같은 주관식 비스무리 객관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하는 것은 필기시험과 똑같은데 정보처리 실기시험은 과락이 없어요. 필기는 과락이 있었잖아요. 자, 과락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60점 넘어도 한 과목이라도 예를 들어 전자계산기 구조나 데이터 통신 과목에서 만약에 8개 미만으로 맞게 되면 아무리 60점 넘어도 불합격이죠. 과락으로. 자, 그래서 과락으로 불합격하셔도 안타깝게 지금 이 실기 강의를 못 듣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여러분들은 무사히 통과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실기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듣고 계시겠죠. 그죠? 자, 필기는 과락이 있었기 때문에 조나 실으나 5과목을 다 공부했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실기는 과락이 없다는 거죠.
과락이 없다는 것은 전략적으로 학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포기해야 될 과목 과감히 포기하시고 집중적으로 학습해야 될 중요한 과목을 집중 학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셨죠? 그죠? 그래서 실기는 전략적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 자, 총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과목당 5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자, 40개 보기 중에 정답을 선택하는 객관식 형태고요. 자, 평균 60점 이상 합격, 과락이 없다라고 하는 거. 자, 시험 시간 2시간 반, 기사는 3시간이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한 과목 제목부터 먼저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과목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보처리 실기는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이 어려워서 어렵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심지어는 이 알고리즘을 알고리즘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정말 막 눈물 나올 정도로 어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제 강의를 수강하신 분들은 알고리즘은 뭐 거의 만점 받으세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이거 알고리즘이라고 하니까 무슨 뭐 수학적 개념이 필요하고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논리적 사고만 좀 하실 수 있으면 누구나 분명히 만점 받으실 수 있고, 최근에는 기출문제가 거의 다시 그냥 그대로 기출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만점 받으시는 과목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이 과목명이 바뀌었어요.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이라고 2014년도부터 제목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과목명만 바뀌었을 뿐 공부하는 내용이나 시험 출제되는 것은 똑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게 너무 길어요.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너무 길어요. 그래서 강의에는 제가 알고리즘이라고 주로 말씀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저와 함께 집중 학습하실 과목이 알고리즘이고, 자, 총 35, 6강 정도 되는 강좌로 우리 전체 강좌의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는 과목이 바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과목은 데이터베이스 실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자, 그럼 필기에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이 있었잖아요. 자, 비슷한 내용을 공부하는데 공부하시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필기에서는 그냥 뭔지 몰라도 문제답만 막 외웠다면 실기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실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중요한 용어들을 그냥 암기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를 정확히 이해하신 상태에서 암기하셔야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하는 내용은 같지만 접근하는 방법이 좀 달라요. 자,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 실무라고 하는 과목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DB 설계, 구축 및 관리. 자, 여러분들 이거 뭐 대배 이렇게 읽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뭐 어차피 뭐 우리말 아니니까 DB나 대배나 그게 그거지만, 자, 일반적으로 DB라고 읽어요. 자, DB 설계, 구축 및 관리. 이것도 역시 과목명만 바뀐 거예요. 보세요. 실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데이터베이스 설계하고, 자, 설계가 끝나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가동하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고, 이게 곧 실무 아닙니까? 그죠? 자, 따라서 DB 설계, 구축 및 관리를 한다는 것은 결국 데이터베이스 실무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명만 바뀌었을 뿐, 자, 역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변경된 것이 없다. 자, 그러나 역시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는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냥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역시 배점이 30점으로 아주 중요한 과목이고, 자, 중점을 둬서 학습할 과목입니다. 오케이? 자, 세 번째 과목은 업무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자, 프로세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진행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자, 업무 프로세스는 컴퓨터와 상관성 있는 과목이 아니라, 자, 우리 어떠한 업무가 진행되는 절차를 분석하는 과목이에요. 자, 여러분이 어떠한 회사에 입사했을 때 업무를 파악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겠죠. 한두 달 정도 지나야 이러이러한 절차로 업무가 처리되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죠? 자, 이러한 것을 분석하는 과목이 바로 뭐냐면 업무 프로세스라고 하는 과목이에요. 이게 도대체 컴퓨터를 공부하는 정보처리 기사 산업 기사에 왜 필요하냐? 여러분이 프로그래머가 됐다라고 했을 때 해당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면, 분석을 못하면 프로그램을 짤 수가 없어요. 이 프로그램을 적용해서 사용할 그 회사의 업무가 어떠한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느냐를 정확히 분석해야지만 데이터베이스나 또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업무 프로세스라고 하는 건 직접적으로 컴퓨터와 연관되는 것이 아니지만, 자, 프로그래머나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역시 업무 프로세스도 제목이 바뀌어서 업무 프로세스 설계 및 재수행이라는 이름으로 제목이 바뀌었어요. 자,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수행. 너무 길어요. 자, 따라서 역시 강의에서 저는 업무 프로세스라고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오케이. 계속 가볼게요. 신기술 동향이라고 하는 과목은 바뀐 게 없고요. 그대로 신기술 동향이에요. 말 그대로 IT와 관련된 최신 용어들을 학습하시는 그러한 과목인데, 되게 재밌는 과목이기는 한데 배점이 좀 낮아요. 예, 그래서 자세하게 학습하지는 않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전산영어라고 하는 과목이 있어요. 전산영어 실무라고 하는데, 자, 전산영어에 대해서 역시 그러나 비중도가 낮기 때문에 중점 학습은 안 할 겁니다. 자, 이렇게 5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5과목 각각의 과목의 배점을 좀 살펴보면,
일단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알고리즘 과목이 30점 배점이고요. 자,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라고 하는 과목이 30점 배점으로 배점이 가장 높아요. 그 다음 업무 프로세스 20점, 신기술 동향 10점, 전산영어 10점이에요.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락이 없고 그리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신다면 어느 과목에 집중학습 하시겠어요? 그렇죠. 이 과목에 집중학습을 하셔야죠. 그죠? 어차피 60점 이상이면 합격이기 때문에 나머지 3과목 빵점 맞아도 이 2과목 만점 맞으면 합격이에요. 이해되셨죠? 자, 따라서 앞으로 제가 강의를 진행함에 있어서도 이 2과목을 집중적으로 강의를 해드릴 거고요. 자, 여러분이 제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이쪽 공부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집중학습하셔야 되는 과목은 알고리즘 과목과 데이터베이스 2과목을 집중학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세 번째 업무 프로세스 재설계 수행이라는 과목은 20점 배점 높지만 범위가 너무 넓어요. 생각해 보세요. 업무 프로세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업무가 어떤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느냐를 분석하는 과목이에요. 굉장히 포괄적이기 때문에 범위가 너무 넓어요. 학습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과목입니다. 신기술 동향이나 전산영어 이 중에 자, 전략적 학습을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전산영어 실무는 공부 안 하고 시험장 가셔도 됩니다. 이거는 공부하시나 공부 안 하시나 점수 차이가 안 나와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맘먹고 공부하려 했더니 이런 과목 포기하라고 무슨 강사가 저래. 그러나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린 대로 많은 분들이 학습하셨고 합격을 하셨어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일부 강자나 뭐 일부 강사님들의 경우에 다른 방법을 제시하시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나중에 결론을 보면 그 방법이 틀렸다라고 하는 게 결국 나오죠. 이쪽 과목을 집중하시면 안 돼요. 전산영어는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와 관련된 용어를 영어로 출제하면 전산영어입니다. 뭐가 나올 줄 알아요? 그렇다 해서 지금 독해 공부를 하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과목은 공부를 하신다 할지라도 시간 대비 효율성이 낮아요. 단시간에 무슨 고득점 할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아닙니다. 물론 포기한다라고 하지만 시험장에서 그럼 무조건 찍느냐? 그건 아니죠. 시험장에서는 열심히 문제 푸셔야 돼요. 의외로 전산영어는요. 시험장에서 의외로 만점 받으시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전산영어라고 하지만 영어 해석 다 안 돼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우리 필기에서 공부했던 그런 용어들이 나와요. 뭐 스택이 어쨌네, 큐가 어쨌네, 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어쨌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면 영어로 나오면 중간중간에 대충 단어만 조합해도 정답을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자, 스택 나왔다 그렇고 가로 나오면 뭔가 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아닐까? 뭐 이런 거 우리 필기에서 공부했던 거 그 내용이 그대로 영어로 출제된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따라서 공부는 안 하고 가시더라도 시험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풀어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10점 무시할 수 없어요. 자, 따라서 실제 시험장에서는 열심히 문제 푸셔야 되지만 우리가 공부는 안 합니다. 그냥 가셔도 돼요. 우리가 공부하셔야 될 과목은 4과목이에요. 그중에서 집중적으로 공부하실 과목은 이 2과목이고요. 자, 업무 프로세스도 너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집중학습은 안 되고 업무 프로세스와 관련된 중요 용어가 있어요. 업무 프로세스는 4문제가 나와요. 보통. 5문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에 4문제입니다. 그럼 4문제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2문제는 쉽게 내고요. 2문제는 어렵게 나와요. 무슨 이야기냐면 2문제는 독해만 잘하시면 지문만 잘 읽으면 영어 독해가 아니라 한글로 나옵니다. 자, 지문만 잘 읽으시면 괄호 앞뒤로 잘 읽어보면 문제 안에 정답이 있어요. 어느 정도 2-3번만 막 읽다 보면은 정답이 눈에 보여요. 누구나 그 내용을 몰라도 문장만 읽어봐도 정답 찾을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2문제 나와요. 이 2문제 놓치시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20점인데 4점이면 그 4문제 나왔다면 한 문제당 5점입니다. 그러면 2문제면 10점이에요. 이거 무시 못하죠. 그죠? 이거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이거 맞는 게 더 중요해요. 알고리즘 보세요. 30점입니다. 5문제 나와요. 5문제 나오면 한 문제당 6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따라서 알고리즘 망쳤다. 데이터베이스 망쳤다. 그러면 정보처리 시기 합격은 물 건너가는 거예요. 따라서 2과목을 만점 받으면 좋은데 아쉽게도 최근에 그 알고리즘 과목은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 만점 받으세요. 제 강의 들으시고 알고리즘 30점 만점 못 받았다 이런 분들은 극히 드물어요. 제대로만 따라오신다면 여러분 누구나 다 알고리즘은 만점 받도록 제가 이끌어 드릴 거예요. 문제는 최근에 복병이 요놈이에요. 데이터베이스 과목이 초창기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쉽고 알고리즘이 어려웠는데 최근에 시험은 알고리즘은 기출문제가 이제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더 이상 낼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기출문제들 제가 강의에서 모두 해석해드렸기 때문에 알고리즘은 강의만 잘 들으시고 제가 이끄는 대로만 따라오시면 아마 여러분 어렵지 않게 만점 받으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요놈이에요. 요놈이 30점인데 역시 마찬가지로 5문제 내지 6문제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 한 문제당 5점 내지 6점이 되는데
최근에 데이터베이스 과목이 어렵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과목 만점 60점이 어려워요. 예를 들어서 60점 중에 자, 알고리즘은 무조건 30점 만점 받으셔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는 30점 중에 약 여러분이 한 15점 정도, 반땡 정도 한다라고 보자면 그러면 두 과목에서 45점 정도 나왔죠. 그러면 반드시 업무 프로세스에서 이 두 문제 맞춰내셔야 돼요. 거저주는 문제. 이건 정말 거저주는 문제예요. 틀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실제 얼마가 돼요? 이제 45점이 되죠? 55점이 되죠? 5점 부족하죠? 이 5점을 나머지 두 과목에서 5점을 채워 넣으시면 합격이에요.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점수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여러분 점수가 될 거예요. 정보처리 실기는요, 뭐 80점 이상, 90점 이상으로 합격하시는 분들 극히 드물어요. 문제가 쉽게 나오기 전에는. 대부분 문제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점수 분포가 합격하시는 분들은 60점에서 65점 사이에 걸리고요. 불합격하시는 분들은 55점에서 59점 사이에 걸려요. 아마 공부 아예 안 하신 분들 말고 대부분 정보처리 시험에 응시하시는 분들의 한 80% 내지 정도는 아마 이 안에 분포가 될 거예요, 점수가. 그러니까 여기로 가느냐, 여기로 가느냐. 다시 말하면 정보처리 실기 시험은요, 58점 맞느냐, 61점 맞느냐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죠? 자, 따라서 아슬아슬하게 합격을 해도 아슬아슬하게 합격할 수 있고요. 자, 떨어지더라도 너무 억울하게 떨어지는 시험이 정보처리 시험입니다. 따라서 만반의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안내드린 대로 그대로 열심히 오셔야 됩니다. 이거 무조건 30점 목표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15점이라고 제가 잡았지만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20점 충분히 맞을 수 있어요. 또는 25점까지도 맞춰내셔야 됩니다. 저는 당연히 만점 받도록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드리겠지만 데이터베이스 긴 지문에서 정답을 찾는 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두 문제 실수하실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 5문제 나왔는데 2문제 실수했다면 12점 날아가는 거죠. 자, 12점 날아가면 얼마예요? 30점 중에 12점 날아가면 18점 정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두 과목만 합쳐도 벌써 48점이죠. 자, 여기서 2문제 줍니다. 그럼 2문제 10점이잖아요. 그죠? 그럼 벌써 58점. 합격에 가까워지죠? 요렇게만 맞으면 합격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2점 못 맞겠어요. 그죠? 이해되셨죠? 그죠? 이게 실제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받게 될 점수입니다. 그런데 불합격하시는 경우는 자, 이거 30점을 못 맞는다든지 알고리즘 30점 못 맞으면 정보처리 합격은 거의 물 건너간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30점 못 맞으면 그럼 이거 만점 받을 거냐? 극히 드물어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게 어렵기 때문에 이 정도 점수밖에 안 나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만점을 못 받으면 그럼 여기서 채워야 되는데 이 과목은 학습 대비율이 낮아요. 열심히 공부하셔도 내가 공부한 범위 내에서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너무 범위가 넓어서. 그렇기 때문에 합격을 하시기 위해서는 무조건 알고리즘 30점 만점 나와야 되고요. 데이터베이스 한 2문제 정도 틀린다 할지라도 18점 정도. 3문제 틀리면 아슬아슬해요. 3문제 틀리면 예를 들어서 5문제 나왔는데 3문제 틀리면은 18점 날아가면 12점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30점 맞아도 12점 합치면 42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과목에서 18점 정도를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 않아요. 설마 여기 40점인데 이 중에 18점 못 맞겠어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무조건 알고리즘 만점 받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는 한 2개 정도 틀리는 걸로 목표하셔서 2개 정도만 틀렸다 그러면 거의 합격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자, 업무 프로세스는 2문제가 아주 쉽게 나옵니다. 누구나 쉽게 맞출 수 있게. 나중에 보시면 알아요. 근데 2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이 2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자, 업무 프로세스에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풀 수 있는 중요한 용어들을 제가 강좌에서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 용어만이라도 여러분 반드시 암기하고 가세요. 그리고 업무 프로세스나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제가 이번 또 시험에 대비해서 여러분들께 중요한 내용들 정리해서 특강으로 업데이트를 해드릴 테니까 마지막에 또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자, 신기술 동향은 시험 일주일 전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실 필요 없어요.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일주일 전부터 제가 이제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자, 어떻게 학습하시라라고 공지 드리면 그때부터 학습하시고 전산영어는 학습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열심히 문제 푸셔야 되겠죠. 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죠? 오케이. 자, 5과목 전체적으로 분석해 봤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제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실제 기출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는지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고리즘 과목부터 기출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알고리즘 과목은요. 어플리케이션 설계 및 개발 30점이죠. 자, 이러한 그림이 나와요. 순서도라고 하는 건데 자, 이 순서도를 보고 이 가로를 채워넣는 건데 잘 안 보이시죠? 화면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여기에 지금 가로가 나오죠. 그죠? 자,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자, 지금은 6문제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순서도라고 하는 것 중간중간에 무엇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찾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기를 보시면은 보기가 이렇게 40개가 나와요. 자, 이 보기 40개 중에서 여러분이 정답을 찾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번의 정답이 예를 들어 19번이다 그러면 19번을 찾아서 마킹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2번 정답이 4번이다 그러면 4번을 찾아서 마킹을 하고요. 3번 정답이 예를 들어서 30번이다 그러면 30번에 마킹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40개 보기 중에 정답 5개 내지 6개를 찾아서 마킹을 하시는 건데 OMR 카드가 또 특이하게 생겼어요. 자, OMR 카드가 독특하게 생겼죠. 그죠? 자, 따라서 이 OMR 카드에서 보시면 맨 처음에 1번부터 마킹하는 곳이 40번까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1번 정답이 15번이다 그러면 여기서 15번을 찾아서 15번에 이렇게 마킹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따라서 OMR 카드도 좀 우리가 보던 OMR 카드와 좀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교재 맨 뒷페이지에 OMR 카드 수록해드렸으니까 시험장 가시기 전에 한 번쯤 마킹하는 연습하시고 가세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따라서 정답을 찾아서 이 OMR 카드에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알고리즘 문제라면 한 문제당 하나씩 쭉 마킹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됐어요. 자, 두 번째 과목 데이터베이스 설계 구축 및 관리 과목 보시면 자, 이 과목도 역시 보시면요. 문장이 굉장히 길죠. 자, 우리가 필기에서 공부했던 데이터베이스 문제 같이 간략한 게 아니라 굉장히 긴 지문이 나와요. 지금 이것도 짧은 겁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한 페이지 이상 되는 아주 긴 문장이 나와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가로가 나옵니다. 이 가로 안에 들어갈 데이터베이스 용어가 무엇이냐를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설명을 쭉 읽고 이 말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 보면 2번과 3번에 무슨 이상이라고 하는 게 나왔죠. 우리 필기에서 수정 이상이나 또는 뭐 갱신 이상, 삽입 이상 이런 거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그런 용어에 대해서 정확히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여기 들어가야 될 게 삽입 이상이냐, 수정 이상이냐, 갱신 이상이냐 이걸 정답에서 보기에서 찾아서 마킹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나요?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과목도 우리 필기에서 공부했던 것 같이 여러분 뭔지 몰라도 막 문제다 배우고 이건 안 통해요. 정확히 데이터베이스 용어, 그 용어가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를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이 긴 지문 속에서 들어가야 될 용어를 찾을 수 있어요. 정규화라고 하면 필기에선 정규화가 뭔지, 어떻게 수행되는 건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라도 그냥 정규화, 정답 외우고, 그죠? 뭐 두부 이걸 다 줘 외워가지고 뭐 도메인이 원자성이네, 무슨 부분함수역 종속을 제거하고 이행적 함수 종속 제거하고, 그죠? 모든 결정자가 후복이고, 그 다음에 다치 종속, 초인 종속. 뭔지 몰라도 외웠어요, 그죠? 근데 실긴 그게 안 통해요. 일종 규형이 어떻게 수행되는 거며, 완전함수역 종속이 뭘 말하고, 부분함수역 종속이 뭘 말하느냐. 이런 개념을 정확히 이해 못하면 이런 긴 지문에서 정답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제가 데이터베이스 실무 강좌도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한 것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중요한 데이터베이스 용어들을 암기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구나 정도만 봐두시길 바래요.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정보 처리 실기 시험에 한 번에 합격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세워보는 겁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어플리케이션 설계 과목과 데이터베이스 설계 두 과목으로 승부하시라고 하는 거. 앞으로 공부하시는 한 90%는 데이터베이스 과목과 DB 설계, 알고리즘과 DB 설계 이 두 과목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죠? 전산용어와 업무 프로세스 쪽 공부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업무 프로세스도 강좌 몇 개 있어요. 그거 보셔야 되겠지만 그 정도만 하고 가시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업무 프로세스를 막 시험 전날까지 막 엄청나게 공부한다든지 효율이 없어요. 어디서 나올지 모릅니다. 따라서 일단 시험장 가시는 그 순간까지 어플리케이션 설계와 데이터베이스 설계 두 과목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 당부드려요. 아시겠죠? 제 강의를 수강 안 하시더라도 반드시 이 규칙에 맞게 공부를 하세요. 자, 계속해서 많은 기출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더 이상 기출문제가 나올 게 없어요. 계속 기출된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 알고리즘 같은 과목은 어플리케이션 과목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가 그대로 반복돼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모든 강의에서 기출문제 전 기출문제를 다 풀어드렸어요. 따라서 강의 다 들으시면 기출문제 충분히 여러분 분석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30점 만점 보장받는 거예요. 자, 근데 데이터베이스 과목이 자, 예를 들어서 2014년도 1회 시험하고 2회 시험에서는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1회, 2회 시험은요 쉬웠어요. 기출문제에서 알고리즘과 데이터베이스가 그대로 나오다 보니까 막 80점 이상 90점으로 합격하신 분들도 많고 시험장에서 너무 쉬웠다. 시험장에서 이미 합격을 확신하고 웃으면서 시험장 나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2014년 3회 시험, 아마 지금 이 OT 강의 듣고 계신 분들 2014년 3회 시험에서 불합격하셔서 다시 지금 강의 듣고 계신 분들 많을 거예요. 항상 매년 보면은 무조건 그런 건 아닌데 1회, 2회 시험을 쉽게 내요. 그리고 3회 시험을 어렵게 내요. 이게 복불복성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정보처리 기사 산업 기사는 무한정 합격시키는 게 아닙니다. 1년에 배출하는 정보처리 기사 산업 기사 인원이 제한돼 있어요.
그런데 1회하고 2회 시험에서는 쉽게 출제해서 많이 합격자 배출한 다음에 3회 시험에서 어렵게 내서 조절해버리는 거예요, 인원을. 정보처리 기사가 1년에 10,000명이 합격해야 된다면 1회, 2회 시험에서 조금 쉽게 내다 보니까 합격자가 벌써 8,00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 2,000명 정도밖에 3회 시험에서 합격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어렵게 내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무조건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지금까지 대부분 매년 시험을 보면 1회 시험, 2회 시험은 쉽게 나왔어요. 3회 시험이 어렵게 나왔어요. 그럼 쉽게 나왔다, 어렵게 나왔다 이야기는 뭐냐면 기출문제에서 그대로 나오면 쉬운 거고요. 거저먹긴 거고요. 기출문제에서 못 보던, 예를 들어서 3회 시험에 알고리즘은 그대로 기출문제에서 나왔어요. 근데 데이터베이스 실무 과목에서 전혀 듣도 보도 못한 용어들이 막 나왔어요. 이전 시험 보셨던 분들, 2014년 4회 시험, 3회 시험 보셨던 분들, 뭐 슬라이싱, 다이싱 기억나시죠? 그죠? 들어보지도 못한, 강의에서 언급되지도 않은 그런 내용들이 막 출제가 됐어요. 의도적으로 떨어지라고 그렇게 내는 거예요. 인원 조절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1회, 2회 시험에 가급적이면 합격하시는 게 좋은데 물론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기출문제에서 최근에는 거의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만 달달달 암기하고 가셔도 시험장에서 거의 같은 문제가 나올 확률이 일단 높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특히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두 과목은 기출문제에 기출된 용어들 또는 알고리즘 기출된 문제들 무조건 완벽하게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제가 강의에서 이렇게 정리해 드릴 거예요. 오케이? 자, 알고리즘은 단기간 학습하시면 안 돼요. 이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은 암기가 통하지 않는 과목이에요. 자,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순서도를 완벽히 분석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풀 수 있어요. 따라서 이거는 뭐 며칠 단기간에 학습한다 그래서 비전공자 여러분들은 절대 고득점 하기가 어려워요. 매일매일 꾸준히 하루에 30분이든 1시간이든 매일매일 꾸준히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너무 빠르게 학습하시면 안 좋아요. 차분하게 완벽하게 강의를 들으시면서 이해를 하셔야지 너무 배속 빠르게 해서 막 순식간에 지나가고 이해 못하면 그러면 이게 점차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과목은 한 과목 한 과목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다음 강좌로 넘어가셔야 돼요. 한 강좌에서 이해가 안 되셨으면 다시 들어보셔야 돼요. 그래도 이해 안 되시면 학습 질문 답변 게시판에 꼭 질문을 남겨서 완벽히 이해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야 됩니다.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한 20강까지 그냥 들어요. 그래놓고 질문을 한꺼번에 합니다. 20강까지 들었는데요. 3강에서 이게 이해 안 됐고요. 5강에서 이해 안 됐고요. 7강에서 이해 안 됐고요. 그럼 제가 답변 안 드려요. 왜냐하면 3강에서 이해를 못하고 넘어갔으니까 5강에서 또 막히는 거고 5강에서 또 이해 못하고 또 지나가니까 7강에서 또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강좌 한 강좌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쌓이다 보면 뒤로 갈수록 이제 알고리즘은 정말 아이고리즘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통곡 소리 나옵니다. 점점 어렵게 느껴지고 왜? 그때그때 이해하고 넘어가면 별게 아닌데 이게 쌓이다 보면 눈덩이처럼 커져서 아이고리즘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당부드립니다. 수강하시다가 이해 안 되시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들어보시고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 부분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럼 반드시 질문을 주셔야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상세히 안내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단기간 학습을 피하고 반드시 꾸준히 완벽하게 학습하실 수 있도록 한 강좌 한 강좌 공부하시라. 알고리즘은 2번 보실 필요 절대 없어요. 강의. 알고리즘은 딱 한 번만 보시면 돼요. 한 번만 효율적으로 보시면 알고리즘 끝나요. 반복해서 보면 좋지 않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암기 과목은 반복해서 보면 좋은 거지만 알고리즘 과목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한 번만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강의를 수강하시면 2번 들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이따 뒤쪽에서 학습하시는 방법 안내 드릴 때 자세히 설명드릴 거예요. 자, 알고리즘은 단기간 학습을 피하시라고 하는 거 여러분께 당부드려요. 자, 반드시 완벽히 이해하고 넘어가시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특히 알고리즘 과목은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은 반드시 게시판 통해서 질문 주시면 이 친절한 유수 씨가 여러분 이해하실 때까지 열심히 동영상으로 설명드릴 겁니다. 따라서 한 강좌 한 강좌 완벽하게 이해하고 다음 강좌로 넘어가시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드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저희 하이패스 강좌에 대해서 잠시 안내해 드리고 그리고 진행할게요. 자, 하이패스 강좌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자, 여러분들 하이패스 하면 이제 고속도로 통과하는 하이패스 생각하실 텐데 자, 그거는 HI 하이패스고요. 이거는 HIGH. 자, 높은 고득점으로 빠르게 합격한다는 이름으로 자, 정보처리 강좌 브랜드명을 하이패스로 정했어요. 자, 여러분들은 고득점으로 한 방에 합격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나 뭐 너무 고득점 하실 필요 없죠. 자, 안정적으로 한 65점 정도 맞춰 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일단 최신 출제 경향을 완벽하게 분석해서 최신 기출문제가 여러분 교재에 다 수록되어 있고 알고리즘 과목은 뭐 전 기출문제를 다 풀어드리고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과목은 실기는 시험지를 못 가지고 나와요. 여러분 필기는 시험지 가지고 나오셨죠. 근데 실기는 시험지를 못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를 알 수가 없어요. 아까 데이터베이스 문제 보셨지만 문제 굉장히 길죠. 그걸 여러분 기억을 되살려서 복원을 했기 때문에 정확한 문제를 저희가 모릅니다. 그래서 복원된 문제가 많지가 않아요. 무슨 문제가 나왔고 정답이 뭐라는 건 아는데
정확히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었는지 제대로 복원된 문제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는 최대한 복원이 된 문제들 위주로 수록을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출제된 용어들, 어떻게 출제됐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강의에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자, 최신 출제 경향을 완벽 분석해서 강좌에 모두 담아드렸으니까 열심히 강의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보처리 최적의 학습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정보처리는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여러분들 강의 보시면 이렇게 막 화면만 나오는 이러한 강좌가 있는데 좀 지루하죠, 그죠? 자, 따라서 이 전자칠판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제가 직접 이렇게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것처럼 강의를 해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강의 수강하시기가 수월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합격하실 수 있도록 자, 저 알고리즘 같은 과목은 최근에 기출문제가 그대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 강좌 안에서 기출문제 전체적으로 다 해석을 해드리고 본 강좌를 다 보신 다음에 복습을 하실 수 있도록 기출문제만 빠른 속도로 해석해드리는 이러한 형태로 강좌가 구성되어 있고요. 자,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용어들 강좌에서 어떤 용어들이 출제됐는지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또 쭉 풀어보실 수 있도록 강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 기사패스닷컴이 자랑하는 동영상 답변 시스템.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이거는 감히 시도조차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저희 학습질문 답변 게시판에 고객만족센터에 보시면 학습질문 답변 게시판이 과목별로 있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이제 강의를 수강하시면 강의실 안에서 질문을 올리실 수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보시면 아마 95% 정도는 제가 동영상으로 다 답변을 드리고 있을 겁니다. 제가 글로 그냥 답변 드리면 편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알고리즘 같은 경우를 글로 답변 드리면 여러분들 이해 안 갑니다. 답변 드린 거 아무리 읽어봐도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제가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 그런 거구나 하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동영상 답변을 한다면 자 게시판으로 그냥 글로 답변하면 그냥 글로 답변 드리면 끝나요. 간단히. 그러나 동영상 답변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는 화면 준비해야 되고요. 프로그램 실행하고요. 자 제가 강의 녹음을 하고요. 녹음이 끝나면 인코딩을 해야 되고요. 인코딩 끝나면 서버로 올려야 됩니다. 서버에 올린 이후에 서버로 링크 걸어줘야 돼요. 굉장히 답변 하나 드리는데도 어떨 때는 30분 이상 걸릴 때도 있어요. 제가 하루 종일 앉아서 답변만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필요하기 때문에 글로 그냥 답변 드리면 여러분 이해 안 가요. 알고리즘 그 어려운 과목을 이렇게 되는 거다 아무리 글로 설명드려봐야 이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질문 주시면 동영상 답변으로 여러분 가려운 곳을 박박 긁어드릴 거예요. 열심히. 자, 이 친절한 유수 씨가 여러분 질문 주시면 언제든지 열심히 동영상으로 설명드릴 테니까 자, 공부하시다가 그렇다 해서 막 질문 올리지 마시고 자, 이해 안 된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다시 한번 강의를 되돌려 보시고 그래도 도무지 이건 이해 안 된다 그러면 더 고민하지 마시고 딱 5분만 고민하세요. 5분 고민했는데도 도저히 모르겠다. 그러면 반드시 질문을 올려주세요. 그러면 친절한 유수 씨가 열심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강의만으로 완벽할 수 없어요. 어떤 명강사가 강의한다 할지라도 완벽한 강의는 없어요. 여러분들 다수를 대상으로 강의하기 때문에 여러분 개개인별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질문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리고 HD 고화질로 제작이 돼서 여러분들 큰 화면으로 강의 보시는데 편안하실 거고요. 자, 그리고 모바일 배속 조절 플레이어를 제공하고 있죠. 자, 따라서 모바일로 수강하시는 경우도 배속 조절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번 실기 강좌부터는 모바일 다운로드까지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자, 저희 배속 조절 플레이어 보시면 스피드 조절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건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트리밍 방식으로 여러분들 와이파이망에 접속되어 있거나 또는 LTE망에 접속되어 있을 때 강의를 수강하시는 거죠. 인터넷과 접속되어 있을 때 강의를 수강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간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발생하고 이게 왜냐하면 이동통신은 아무래도 불안정하기 때문에 저희 서버가 이상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뭐 여러 가지 와이파이망이나 이런 네트워크 상태에 따라서 막 끊기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번 이제 실기 강좌부터는 모바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댁에서 와이파이망에서 필요한 만큼 강의 얼마든지 다운받아 놓으시고 자 이동 중에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강좌를 물론 당연히 배속 조절 플레이어까지 자 뭐 안드로이드 계열과 iOS 다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게 여러분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고화질의 강좌를 끊김없이 여러분들 얼마든지 반복 수강하실 수 있도록 자 모바일 다운로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겁니다. 자, 이 정도면 이제 모바일로 언제든지 여러분들 뭐 지하철 안에서든 버스 안에서건 어디서건 미리 다운로드 받아 두셨다가 강의를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무제한 요금 아니다 할지라도 와이파이망 상태에서 여러분 댁에서 다운받으시면 되니까 다운받으시고 얼마든지 언제든지 언제 어디서나 이웃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강의를 수강하셔야 되는지 빠르게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 알고리즘 본 강의를 다 보세요. 그리고 완벽하게 이해하세요. 너무 배속 빠르게 하지 마시고 끄떡끄떡 하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쭉 이해하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이제 워크시트가 있어요. 워크시트 문제를 꼭 풀어보셔야 됩니다. 본 강좌를 제대로 보셨다면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야 돼요. 이 알고리즘은 강의만 열심히 들었다라고 해서 문제 절대 안 풀려요. 과거에는 제가 열심히 강의해드렸죠. 강의 들을 때 끄떡끄떡합니다. 별로 알고리즘 어려운 게 아니네. 근데 나중에 문제를 풀려고 그러면 문제가 안 풀려요. 자, 이게 너무 갭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한 끝에 매 강좌마다 워크시트를 넣어드렸어요. 자, 이게 한순간에 문제 푸는 연습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강좌 한 강좌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계속 워크시트로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도록 해드렸죠. 따라서 이게 굉장히 효율이 좋아요. 나중에 한꺼번에 문제 푸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매 강의마다 문제를 분석하고 푸는 연습을 하시기 때문에 자동으로 문제를 풀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복습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드렸어요. 자, 따라서 본 강의 완벽하게 이해하셨다면 워크시트를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 문제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알고리즘 과목 공부하시고, 두 번째, 알고리즘 모의고사를 보시면서 데이터베이스 본 강의를 병행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모의고사 직접 안 보셔도 좋아요. 모의고사 보시기 싫으면 그냥 바로 기출문제를 보세요. 아시겠죠? 기출문제를 바로 보세요. 여러분들 강의실에 들어가 보시면 본 강의 이외에 알고리즘 기출 강좌가 따로 있어요. 모든 기출문제를 빠른 속도로 분석해드렸어요. 자, 따라서 복습하는 차원에서 기출문제를 쭉 보시면서 데이터베이스 본 강의를 쭉 보시는 거예요. 두 가지를 병행하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3단계로 데이터베이스 모의고사 또는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서 자, 그러면서 기타 과목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타 과목은 딱 두 과목 공부하시는 거예요. 업무 프로세스 과목하고 신기술 동향 공부하시는 건데 신기술 동향은 시험 일주일 전부터 공부하시라라고 말씀드렸죠. 강좌 수 몇 개 안 됩니다. 자, 따라서 나머지 과목은 나중에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알고리즘 본 강좌 먼저 공부하시고 복습하시면서 알고리즘 기출문제로 복습하시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병행하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알고리즘은 공부 시작하셔서 시험장 가시는 그날까지 공부하시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알고리즘을 먼저 하시고 알고리즘 기출문제로 복습하시면서 데이터베이스를 병행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다 끝나면 데이터베이스 또 기출문제 보시면서 나머지 과목들을 반복하세요. 그러면서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는 시험장 가시는 전날까지 계속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달인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기출문제에서 나올 확률이 커요. 그러면 시험장에서 콧노래 부르면서 문제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4단계 마지막 최종적으로 이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 최종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공지사항으로 어떻게 이 시점에서 공부하시라라고 계속적으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자, 안내에 따라서 열심히 여러분 따라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준비한 자료는 다 설명드린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면 이렇게 콜라가 나오는데, 자, 이게 왜 나오냐면, 저희 기사패스닷컴의 전통입니다. 시험에 합격하시면, 이 유수에게 콜라를 보내시는 게 전통이에요. 제가 오프라인 학원 할 때부터 제가 워낙 콜라 강의다 보니까 오프라인 학원 할 때 합격하면 제자들이 콜라를 막 사왔어요. 그게 어느 순간부터 전통이 돼서 온라인으로까지 이어져서 자, 시험에 합격하시면 콜라를 보내시는 게 전통입니다. 꼭 보내셔야 돼요. 에이, 뭐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한 건데 설마 내가 콜라를 왜 보내냐 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와 함께 같이 열심히 공부하셨다면 여러분들 합격하시면서 정말 콜라 보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실제로 시험 끝나고 많은 분들이 콜라를 보내주셔서 제가 거의 뭐 최근 몇 년간은 콜라를 제 돈 주고 사 마셔본 적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합격하고 콜라를 보내주고 계신데 막 박스로 보내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런 거 원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캔 하나 예쁘게 포장해서 보내주시면 강의 듣고 이렇게 합격하셨구나. 저도 이렇게 보람도 느끼고 기쁘잖아요. 우리 온라인 상에서 만났고 한 번도 뵌 적은 없지만 서로 이제 강의를 듣다 보면 우리 뭔가 정이 느껴지시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자, 여러분들 합격하셔서 유수에게 콜라 보내시는 그 순간까지 파이팅 하시길 바래요. 자, 분명히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자, 제가 배 그림을 하나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자, 제가 좋아하는 명언 중에 하나인데 ship in harbor. 자, 다시 말하면 항구에 정박해 있는 배는 is safe. 안전하다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아니다. 저는 아주 이 명언을 보면서 막 심장이 뛰었어요. 그죠? 자, 배가 정박해 있으면 안전하겠죠. 그러나 계속 정박해 있는 그 배는 배가 만들어진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배가 만들어졌을 때는 저 거친 드넓은 바다를 끝없이 항해하라는 그런 뜻으로 배가 만들어졌겠죠. 여러분들 지금 편하게 계실 수 있어요. 뭐 이까지 정보 처리만 안 따면 그만이지.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언가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도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보람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은 모두 우리 한 배를 탔어요. 정보 처리 실기 합격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 열심히 이제 항해를 해갈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장이 될 거예요.
자, 가슴 아프지만 우리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다시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선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빨리 배에서 내리라는 한마디만 했어도 많은 우리 아이들을 구해낼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얼마나 지도자와 선장의 역할이 중요한지 여러분 느끼셨을 겁니다. 자,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번에 빠른 길로 합격이라고 하는 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을 때까지 열심히 제가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실제 시험을 보시는 건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만 해주시고 따라만 와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방황하지 않고 아무리 거친 풍파, 태풍이 닥쳐도 반드시 이겨내고 여러분이 합격하실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저와 함께 신명나게 정보처리 본강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본강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